네,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. 바로 마크 저커버그가 AI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 인터뷰 내용입니다. 네, 특히 지능 폭발이라는 좀 흥미로운 개념하고 또 이게 현실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지에 대한 그의 생각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죠. 맞아요. 이게 AI 발전 속도랑 현실적인 제약 사이의 관계,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오늘 그걸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좋습니다. 먼저 저커버그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본다는 그 지능 폭발 개념부터 좀 보죠. 네, 핵심은 그거잖아요. AI가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AI 연구 자체를 자동화해서 스스로를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시킨다. 그렇죠. 마치 뭐 수백만 명의 AI 엔지니어가 동시에 일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. 네. 실제로 메타는 한 1년에서 1년 반 안에 코딩 작업의 상당 부분을 AI가 맡게 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. 단순히 코드 짜주는 걸 넘어서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냥 자동 완성이 아니라 목표 설정하고 테스트하고 개선하는 것까지 AI가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. 이게 진짜 되면 와, AI 발전 속도 예측이 정말 어려워지겠는데요? 네, 맞습니다. 그 AI의 자기 개선 능력, 이게 결국에는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초지능, ASI로 가는 길목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거든요. 아, ASI요? 하지만 저커버그는 또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. 코딩 자동화는 중요한 일부일 뿐이라는 거죠. 아, 일부다. 네, 앞으로 AI 분야는 훨씬 더 다양하게 전문화될 거라고 봐요. 예를 들면 어떤 연구소는 기업용 AI, 다른 곳은 생산성 도구나 소셜미디어, 또 다른 데는 뭐 정보 검색이나 친구 같은 그런 대화형 AI 비서 개발 이런 식으로요. 그렇군요. 근데 AI가 스스로 막 코딩하고 발전한다면 왜 당장 지능 폭발 이게 확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? 그렇죠. 그게 궁금하죠. 조커버그가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딱 짚어내는데 첫 번째가 이게 제일 있어요. 바로 물리적인 세상의 속도 문제입니다. 물리적인 속도요? 아, 하드웨어 같은 건가요? 네, 맞아요. AI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잖아요. 근데 이걸 지으려면 뭐 건물 짓고 전력 끌어오고 정부 허가받고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거죠. 아, 하긴 그렇겠네요. 최신 칩이 나와도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. 그렇죠. 하드웨어 안정화에도 시간이 걸리고. 그러니까 AI 발전 속도가 코드만큼 빠른 게 아니라 이런 현실 세계의 건설 속도나 전력망 같은 물리적인 제약에 발목 잡힌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현실의 벽이 바로 사람입니다. 우리 인간이랑 AI 시스템이 서로에게 적응하고 배우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. 아하, 사람의 적응 속도. 네. 우리가 뭐 새로운 AI 도구를 효과적으로 쓰는 법을 익히는 동시에 AI도 우리의 의도나 맥락을 파악하면서 점점 똑똑해지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. 서로 배워가는 거네요. 그렇죠. 일종의 피드백 루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용자의 행동이 AI를 개선하고 개선된 AI가 다시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순환 과정이죠. 예를 들어서 AI 비서가 우리 옛날 대화 내용 같은 걸 기억해서 더 나은 답변을 주려면 그만큼 데이터가 쌓이고 학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. 처음부터 완벽한 AI는 없다는 거죠. 그러네요. 저커버그 같은 구체적인 예를 보면 이게 좀 더 와닿는데요. 메타에서 광고 효과 높이는 실험을 자동화하는 프로젝트를 한대요. 네, 광고 실험 자동화. 근데 지금 사람 엔지니어들이 내놓는 좋은 아이디어만 해도 실제로 이걸 테스트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이나 사용자 그룹 규모의 한계를 이미 넘어서고 있대요. 아, 아이디어는 많은데 실행이 못 따라가는 거군요. 그렇죠.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AI가 아이디어를 막 더 많이 쏟아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AI가 제안하는 아이디어의 질 자체가 최고 수준의 인간 전문가를 능가해야 진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거죠. 아, 양보다 질이군요. AI가 만드는 가설의 퀄리티가 중요하다. 네, 바로 그겁니다. 양보다 질.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저커버그는 AI 지능이 빠르게 발전한다는 건 인정해요. 하지만 그 속도가 현실 세계의 여러 요인들, 뭐랄까, 데이터 센터 건설 같은 물리적인 인프라 문제라던가 네, 또 AI 기술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우리 사회의 속도, 그리고 기존 시스템이 가진 어떤 처리 능력의 한계 같은 것들이랑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. 단순히 코딩 속도만 빨라진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아주 균형 잡힌 시각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 현실적인 제약들을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. 오늘 우리는 마크 저커버그의 시각을 통해서 AI 발전의 정말 눈부신 가능성, 그리고 그 이면의 현실적인 과제들 사이에 그 흥미로운 긴장감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.
기술 자체만큼이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물리적인 기반, 그리고 우리 인간 사회의 적응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이 참 인상 깊네요.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저커버그는 AI가 생성하는 아이디어의 질이 인간 최고 수준을 넘어서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 네, 그랬죠. 만약에 AI가 정말로 속도뿐만 아니라 이 질적인 측면에서도 꾸준히 인간을 능가하게 된다면 뭐 과학 연구나 예술 창작, 비즈니스 전략 같은 여러 분야에서 우리 인간의 역할과 창의성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?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어떤 새로운 병목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?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자극했는지 궁금합니다.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.